토끼. 땡. 아 정말 토순이, 두 글자래. 토녀, 정답은 두 글자래. 정답은 두 글자. 아니야, 두 글자 아니야. 힌트라고 해야지. 힌트가 두 글자야. 두 글자야. 토자, 땡. 토녀, 땡. 토순, 땡. 토숙, 땡. 토랑. 땡. 모르겠는데. 호랑이. 크크. 이거 아무도 못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뭐냐? 영화 못 봐서. 뭔데? 안 알려줘. 그래, 알았어. 거기에서 그런 정답이 다 나와. 알았어. 어떤 영화인지는 알겠어. 일단 자자, 얘들아. 얘들아. 정답은 버니. 그렇구나. 버니 잘. 소녀.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소녀가 별명이고 버니야. 버니. 연결어미, 뿡뿡 거인의 왕방귀.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연결어미로 문장의 확장을 이해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배가 부르다. 어서라는 어미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이어볼까요?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연결어미라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연결어미가 지닌 의미를 알아보세요. 문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문장 이해력을 확장해 주세요.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살았는데 이 거인은 방귀쟁이였어요. 방귀쟁이 거인은 덩치는 컸는데 부끄럼을 많이 탔어요. 아, 창피해. 방귀 소리가 너무 커. 빵! 푸슉! 뽕뽕! 너무 창피해. 거인은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친구들이 위로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여도 거인은 방귀를 참았어요. 거인은 방귀를 참고 참았어요. 배야. 거인은 마음껏 방귀를 뀌고 싶었어요. 푸슉, 뽕, 뿡, 야호! 풀숲에서 끼면 아무도 못 들을 거야. 풀숲에서 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거인은 풀숲으로 가서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지요. 뽕! 거인이 방귀를 뀌자 메뚜기들이 튀어나왔어요. 메뚜기들이 튀어나오자 귀뚜라미들도 뛰어올랐어요. 메뚜기들이랑 귀뚜라미들이 뛰어오르자 거인도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물속에서 끼면 괜찮을까? 거인은 방귀를 뀌면서 생각했어요. 거인은 생각하면서 방귀를 뀌었지요. 뽕, 뽀그르, 뽀글, 뽀그르륵, 뽀글, 뽕, 뽕, 뽀그르, 뽀글. 거인이 뿌구르르 방귀를 뀌자 물속에 냄새가 퍼졌어요. 물속에 냄새가 퍼지자 개구리들이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들이 튀어오르자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끼어볼까? 거인은 나무가 흔들리도록 방귀를 뀌었어요. 뿡, 빵, 뿡, 뿡, 무붕, 뻥.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도록 크게 뀌었어요.
빠바박. 거인이 방귀를 뀌니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새들이 날아오르니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떨어뜨렸어요. 내 도토리.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떨어뜨리니 뱀이 도토리에 맞았어요. 거인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난 방귀를 뀌지 말아야 하는 걸까? 거인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은 껌껌하고 조용했어요. 거인은 동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데? 거인은 마음껏 방귀를 뀌었어요. 뿡뿡뿡, 뿡빠라빵빵, 뿡뿡. 거인이 방귀를 뀌자마자 박쥐들이 깜짝 놀라서 푸드득 날아올랐어요.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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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득. 뿌앙, 뿡빵 뿡빵, 빠바방. 방귀 소리가 천둥 같아서 동굴 벽이 흔들리고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방귀 냄새가 쫙 퍼졌어요. 지독한 냄새에 머리는 어질어질하였지만 거인은 방귀를 마음껏 뀌면서 아주 행복했답니다.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우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살았는데 이 거인은 방귀쟁이였어요. 물속에서 끼면 괜찮을까? 냄새가 퍼지자 개구리들이 튀어나왔어요. 거인이 방귀를 뀌자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방귀를 뀌자마자 박쥐들이 날아올랐어요. 동굴 벽이 흔들리고 냄새가 퍼졌어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공주님이 살았는데 공주님은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공주님을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은 그 생각만 했어요. 공주님은 어릿광대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도 웃지 않았어요. 공주님이 창문을 열자 개구리가 들어왔어요. 공주님이 개구리에게 손을 뻗치자마자 개구리가 공주님 머리 위에 앉았어요. 공주님은 거울에 비친 머리 위 개구리를 보고 깔깔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말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우리말은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말과 말을 이어주는 고, 아서, 다가와 같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말 끝에 붙어서 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연결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는 먹어, 먹고, 먹으니, 먹자 등으로 변하고 형용사 크다는 커서, 크면, 크니 등으로 변하지요. 연결어미를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가면서 말을 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어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뒤 말의 관계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연결어미의 사용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연결어미의 뜻을 생각하며 동화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 연결어미를 썼는지, 왜 다른 연결어미를 쓰면 안 되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보조용언. 당근 코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보조용언으로 문장의 확장을 이해합니다. 이 옷 입어볼래? 응, 입고 싶어. 보다와 싶다는 시도와 희망이라는 뜻을 더합니다. 이런 말을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뜻을 더해주니까 문장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보조용언의 쓰임을 알아보고 다양하게 사용해보며 문장 이해력을 확장해주세요. 밤새 눈이 내렸어요. 나는 눈덩이를 굴려요. 엄마도 눈덩이를 굴리고 있어요.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려요. 눈이 더 쌓여요. 점점 더 쌓여갔어요.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다. 엄마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요. 눈사람아 잘 지내. 내일까지 잘 지내고 있어. 눈이 점점 더 많이 와요. 이러다가 눈에 묻혀 아이가 못 찾으면 어쩌지요? 장난꾸러기 토끼가 다가왔어요. 어라, 코가 없잖아. 당근으로 코를 만들었어요. 당근 코를 만들어버렸어요. 까치도 눈사람을 보았죠. 어머, 팔이 없네. 나뭇가지를 꽂았어요. 잘 꽂아놓았어요. 다람쥐도 눈사람을 보았어요. 난 알밤뿐인데. 다람쥐는 알밤을 달았어요. 알밤을 단추처럼 달아놓았어요. 새침대기 뱀도 다가왔어요. 열매를 눈사람 볼에 콕콕. 어때요? 눈사람이 예뻐졌나요? 쿵쾅쿵쾅 크르릉. 이게 무슨 소리죠? 괴물이 나타난 걸까요? 흰곰이 눈사람 이야기를 듣고 쿵쾅거리며 뛰어왔어요. 짠, 이 모자 어때? 흰곰은 모자를 씌웠어요. 눈사람에게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너구리가 목도리까지 두르니 정말 완벽해요. 숲속 친구들도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아이와 엄마가 눈사람에게 달려와요. 눈사람은 무척 기뻤어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우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눈덩이를 굴려요. 당근으로 코를 만들었어요. 당근코를 만들어버렸어요. 다람쥐는 알밤을 달았어요. 알밤을 단추처럼 달아놓았어요. 흰곰은 모자를 씌웠어요. 멋지게 씌워주었어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소복소복 눈이 내려요. 나랑 동생은 눈덩이를 굴려요. 아빠도 눈덩이를 굴리고 있어요. 동생이 눈을 먹어요. 동생이 눈을 먹어버렸어요. 강아지가 눈사람을 보고 달려와요. 강아지가 신이 나서 뛰었어요. 눈사람을 부수어요. 강아지가 눈사람을 부수어버렸어요. 아빠가 눈사람을 고쳤어요. 더 멋진 눈사람으로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얼른 안 먹으면 엄마가 먹어버린다. 먹어도 되는데 버리지는 마. 바쁜 아침 혼자 여유를 부리고 있는 아이를 보며 반 협박조로 한 말이었는데 엄마에게 기꺼이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먹어도 되지만 버리지는 말라는 충고도 잊지 않습니다. 선심을 쓰듯 대꾸하는 아이 덕에 실소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먹는다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해 보려고 버리다를 쓴 것인데 아이는 버리다를 본래 뜻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버리다처럼 먹다와 같은 용언 뒤에 붙어서 앞 용언의 뜻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만들어내다, 먹어치우다, 보고 싶다, 쓰고 있다, 끝나가다에서 뒤에 붙어있는 용언이 모두 보조 용언입니다. 아이들이 보조 용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얀 눈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완벽한 눈사람이 되어가는 동화를 통해 보조 용언이 만드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징부사 뿜, 찍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상징부사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냇물이 졸졸 흘러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요. 졸졸과 아장아장을 쓰니까 문장이 아주 실감나고 생생해졌습니다.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상징부사라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징부사를 익혀보아요. 상징부사를 바꾸어 보면서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멀리 남극에서 멋쟁이 지휘자가 왔어요. 초록숲 동물 친구들과 멋진 음악회를 열 거래요. 멋쟁이 지휘자는 바로 펭귄이에요. 뒤뚱뒤뚱 올라와서 두리번 둘러보고 탁탁 치며 초록숲 친구들을 불러요. 멋진 소리라면 자신 있는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나와요. 큰 발로 내는 소리는 내가 최고. 커다란 뒷발로 바닥을 쾅쾅쾅. 호랑이가 깜짝 놀라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쿠 깜짝이야. 멋진 소리라면 자신 있지. 호랑이는 큼큼 헛기침을 하더니 어흥. 아이고 깜짝이야. 원숭이가 깜짝 놀라 쿵 떨어졌어요. 나만 낼 수 있는 바람 소리. 원숭이는 다시 휙휙 나무를 탔어요. 쌩쌩 휙휙. 그 바람에 나뭇잎도 후두둑 떨어졌지요. 그러다 갑자기 쿵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아이코, 코끼리 엉덩이에 부딪혔네. 코끼리는 느릿느릿 돌아서더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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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걸어왔어요. 이젠 내 차례인가? 코끼리가 코를 살랑살랑 공기를 쑥쑥 빨아들이더니 뿌. 뭐야, 방귀 소리야? 원숭이 한 마리의 동물들이 신났어요. 개구리들도 와서 개굴개굴, 잘생긴 말도 힝힝, 바쁜 벌도 와서 윙윙윙윙. 펭귄은 만족스러웠어요. 유쾌한 초록숲이 마음에 들었지요. 이제 내 지위만 남은 건가? 그때 어디선가 자그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같이 할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두들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예요, 저. 자그마한 들쥐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오호, 좋아요. 자신 있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자그마한 들쥐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작은 들쥐는 사부작 앞으로 나오더니 긴 수염을 싹싹 문질렀어요. 그러고는 가장 멋진 소리를 냈지요. 찍!
가만히 듣고 있던 동물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펭귄은 더욱더 만족스러웠지요. 자, 이제 연주를 시작합시다. 멋쟁이 펭귄의 음악회는 오늘도 성공이에요.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펭귄이 뒤뚱뒤뚱 무대 위로 올라가요. 호랑이는 큼큼 헛기침을 했어요. 원숭이가 깜짝 놀라 쿵 떨어졌어요. 개구리는 개굴개굴, 말은 히힝히힝. 들쥐가 폴짝폴짝 뛰고 있어요. 들쥐는 사부작사부작 앞으로 나와요. 들쥐가 긴 수염을 싹싹 문질러요.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팥죽을 쑤어놓고는 엉엉 울고 있어. 호랑이가 내려와 할머니를 잡아먹을 거래. 달걀이 대굴대굴 굴러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맷돌이 왈캉달캉 굴러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송곳이 팔딱팔딱 뛰어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멍석이 둘둘 굴러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지게가 어정어정 걸어와 할머니를 도와주겠대. 호랑이가 어흥 소리를 내며 나타났어. 달걀이 탁, 자라가 꽉, 맷돌이 쿡, 호랑이가 아이코. 이렇게 활용하세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돌이 대굴대굴 구른다. 유아의 어휘 표현 놀이에서 자주 쓰이는 개굴개굴, 대굴대굴처럼 소리나 모양, 움직임을 흉내낸 말을 의성의태어 또는 상징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람의 언어로는 실제 소리나 모양을 똑같이 표현할 수 없고 사물의 소리나 모양, 움직임을 흉내내거나 상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굴개굴 운다, 대굴대굴 구른다와 같이 뒤에 있는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부사의 일종입니다. 상징부사는 학교에서 흔히 흉내내는 말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상징부사가 우리말을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그만큼 우리말다운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징부사를 확인하고 경험해 보세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이런 상징부사를 자주 사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세요. 흉내내는 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맞춤법에 맞게 올바로 표현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상징부사도 엄연히 사전에 올라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시부사 이리저리 뒹굴뒹굴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지시부사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저리 가자, 내일 가. 절이나 내일은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지시부사예요. 그리에서는 안 되지. 그리처럼 앞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책을 읽으면서 지시부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보세요. 여러 지시부사를 바꾸어 쓰면서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고을에 날이면 날마다 티격태격하는 게으른 선비와 성질 급한 하인이 살았어. 게으른 선비는 해가 중천에 떠도 이리 뒹굴뒹굴, 느지막하게 아침을 먹고도 저리 뒹굴뒹굴, 간식으로 만난 꿀떡을 먹고도 이리 뒹굴뒹굴,
글을 읽다가도 저리 뒹굴뒹굴했어. 성질 급한 아이는 해도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이리 갔다. 산더미 같은 보리밥을 한 입에 떠놓고는 저리 갔다. 마당을 쓴다. 소 먹이를 준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종일 동동거리며 하루를 보냈단다. 과거가 내일로 다가와도 선비는 계속 빈둥빈둥. 하인이 또 급한 소리를 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아까 했느니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언제 하셨어요? 하지만 선비도 걱정은 되었던 모양이야. 졸린 눈 싹싹 비벼가며 밤이 깊도록 책을 읽었지.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 잠이 들고 말았지. 뭐야? 드르렁 드르렁. 꼭기요. 성질 급한 아이는 첫 닭이 울자마자 허둥지둥. 벌써 첫 닭이 울었습니다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벌써 출발했어야 한다니까요. 아직 밥도 안 먹었잖느냐? 성질 급한 아이는 아침밥상 올리자마자 도련님 아직 다 못 드셨습니까? 미처 숟가락도 못 들었다 이놈아. 도련님 아직 준비가 다 안 끝나셨습니까? 미처 옷에 팔도 못 꿰었다 이놈아. 결국 선비는 하인의 등살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신발도 꿰는 둥 마는 둥 길을 나섰단다. 길을 가다 보니 해가 중천이야. 목도 마르고 허리도 아프니 선비가 대뜸 한다는 말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디 가서 수박이나 한쪽 얻어오너라. 그러자 하인이 화를 내며 한다는 소리가 수박은 무슨 수박입니까? 지난번에 참외 잔뜩 먹고 이리 뒹굴뒹굴 저리 뒹굴뒹굴 하다가 과거 못 보신 것 잊으셨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니 할 수 없지. 그냥 가는 수밖에. 선비가 가면서 생각해보니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인을 골려주기로 했지. 아이고 내 붓. 까마귀가 내 붓을 물고 날아간다. 예? 붓이 없으면 과거를 못 보니 하인은 까마귀 찾는다고 허둥지둥했지. 저쪽에 까마귀 간다. 저리로 가보아라. 이쪽으로 까마귀가 오는구나. 이리 와보아라. 선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곧 웃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 하인도 입술을 꽉 깨물었어.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 아니 이리 온다 이리. 아니 저리 간다 저리. 선비는 하인의 모습이 하도 우스워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지 뭐야. 우하하하하 우하하하하. 게으른 선비의 못된 장난에 성질 급한 하인이 당하는 사이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저물어가니 선비의 과거 보기는 올해도 틀린 모양이야. 별 수 없지. 수박이나 한쪽 먹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공부는 아까 했느니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첫 닭이 울었습니다요. 아직 해도 안 떴다. 어디 가서 수박이나 얻어오너라. 저리 갔다 저리. 이리 온다 이리. 선비는 곧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나만 따라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와요. 내가 아무리 저리 가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어제 동생은 나를 따라간다고 울었어요. 내가 지금 나가야 한다니까 자기도 갈 거래요. 동생은 아직 어려서 갈 수 없는데도요.
나는 미처 옷도 안 입었는데 동생은 벌써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가냐고 물었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이 풀렸어요. 동생이 좀 더 크면 꼭 데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리 가세요. 언제 가지요? 내일 가세요. 저리, 언제, 내일처럼 장소나 시간을 지정해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를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이리, 그리, 저리, 어제, 오늘, 내일, 아까, 이미, 언제와 같은 말들이 지시부사이지요. 지시부사는 말 속에서 사실이나 장소, 시간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쓰면 그만큼 대화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잘못 쓰면 대화에서 뜻이 잘못 전해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시부사를 제대로 쓰는 언어 습관이 들도록 해주세요. 그만큼 아이들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성질 급한 하인과 느긋한 선비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시부사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고 지시부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언어 표현 능력도 부쩍 커질 것입니다. 부정부사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나는 거야. 못 나는 게 아니라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읽어요. 이 책에서는 부정부사로 표현을 확장합니다. 안 갈래. 나는 못 가. 안과 못은 뒤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부정부사입니다. 안은 자기 뜻에 따라 안 한다는 뜻이고 못은 능력이 안 돼서 아예 못 한다는 뜻이지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때 안을 쓰고 못을 쓰는지 알아보세요. 안과 못을 바꾸어 써보면서 문장 표현을 확장하세요.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슈퍼히어로란 말이지.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날아요. 왜요? 못 날아요? 이런, 망토를 안 가져왔네. 저기까지 1초 만에 달릴 수 있죠? 왜요? 못 달려요? 슈퍼부츠를 아직 안 고쳤어. 못된 괴물을 무찔러요. 못 쫓아내요? 동물을 괴롭히면 안 돼. 외계인이랑 하는 말을 해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외계인은 원래 말로 안 해. 저 위에 닭게 다리를 길게 느려요. 못 느려요? 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안 자라. 슈퍼히어로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저 악당을 혼내줘요. 못 이겨요? 히어로는 아무하고나 안 싸워. 지구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지구를 들어요. 못 들어요? 걱정 마. 지구는 쉽게 안 무너져. 아기 새가 집을 찾게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안 도와줘도 돼. 얘는 어미새야. 안 해. 재미없어.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슈퍼히어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는 법이야.
할아버지, 안아줘요. 그건 할 수 있죠? 그럼 이리 오렴. 할아버지, 아무데도 안 갈 거죠?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요. 그럼 꼬마 히어로에게 붙잡혀서 아무데도 못 가지. 콕콕 쏙쏙 싱싱. 낱말 카드를 오려 붙이고 세이펜으로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서 날아요. 못 날아요? 망토를 안 가져왔어. 외계인 말을 해봐요. 내 말 못 들었어요? 외계인은 원래 말로 안 해. 아, 재미없어.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야. 안 하는 거라니까. 하지만 안아주는 건 할 수 있지. 이리 오렴. 자유롭게 낱말을 선택하여 세이펜으로 문장을 들어보세요. 엄마,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밥을 못 먹겠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옷을 못 입겠어요. 단추 끼우기가 어려워요. 친구랑 못 놀겠어요. 친구가 자꾸 화내요. 영어 공부 못 하겠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똥을 못 누겠어요. 변기에 앉기 싫어요. 나는 못난이인가 봐요. 엄마, 이런 나 안 사랑하지요? 네? 아니라고요? 밥 못 먹어도 옷 못 입어도 똥 못 누워도 날 사랑한다고요?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나 밥 안 먹었어. 나 밥 안 먹을래. 나 밥 못 먹겠어. 밥 먹는 것을 두고 아이와 자주 하는 대화이지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대화에서 안, 못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니나 못과 같이 용언 앞에 붙어서 그 뜻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를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아니나 못은 모두 부정을 나타내지만 쓰임이 좀 다릅니다. 가령 밥 안 먹었어와 밥 못 먹었어는 단순히 안과 못만 바뀐 것이지만 속에 숨은 뜻은 전혀 다릅니다. 밥 안 먹었어는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본인의 뜻에 따라 먹지 않았다는 표현이고, 밥 못 먹었어는 먹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먹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안을 쓸 자리에 못을 쓰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으면서 안과 못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안과 못을 바꾸어 써보는 놀이를 해보세요. 부정부사를 더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언어 표현력도 잘할 것입니다.